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국제유가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낙관론이 후퇴하게 되면서 미증시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루 걸러 하루씩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고 또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동성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4% 정도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전략과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서청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은 다소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우리 산업의 생산 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2월 산업생산지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5.5로 전월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2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증가하다가 올해 1월 0.3% 줄어든 뒤 2월까지 2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산업별 지수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네, 산업별로 보면 2월 서비스업 생산은 0.3% 줄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0.6% 늘었고요. 건설업은 8.5% 감소했고 공공행정은 3.1% 증가했습니다. 건설업은 감소하고 또 공공행정은 증가했는데요. 이 생산 지수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소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월 120.7로 전월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5.7%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계청은 2월 산업 생산 지수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어운선 통계청 경계통계심의관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2달째 주춤하는 영향이 지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산업 생산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이어서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이 되는데요. 4월 1일 내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약 3%가량이 인상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존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사용처에 따라서 또 요금 인상률이 달라지잖아요. 사용자별 인상률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반 요금의 경우 영업용 1이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 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각각 오르게 됩니다. 영업용 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포함되고 영업용 2는
목욕탕,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용 1과 영업용 2로 나눠서 구분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기요금에 이어서 가스요금도 오른다고 들었는데 가스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860원가량 오르게 되는데요. 일반용 기준으로 월 2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9,3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가에서 860원가량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정말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인상을 하게 된 계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인데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 일반용 기준 원료비를 정하는데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해 왔습니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 천연가스 수입 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의 인상을 억눌러 왔는데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준 원료비를 인상한 겁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약 1조 8천억 원의 미수금이었던 주택용 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는데요. 미수금 누적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요금 인상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유류세 인하 소식입니다. 다음 달 초에 유류세 인하가 확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름값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대책을 내달 5일 물가 관계장관에 의해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인하율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내려가게 될까요? 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정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574원 내려가게 되는데요.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류세 인하 결정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가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제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를 최소화, 안정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청석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기대감이 다시 한번 꺾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흐름 살펴보면요. 국내를 제외하고서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0.46%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75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엔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0.47%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94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494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1,56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현재 3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는 80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주들이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스 공급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다음 달부터 가스의 결제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 독일의 가스 저장 시설의 남은 잔량이 겨우 25%에 불과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독일이 내린 경보는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데요. 공급 악화를 대비해서 가스 사용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국내 가스주들은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성에너지는 3%가 넘는 상승 가져가 주고 있고요. GSE도 8.41% 오른 5,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사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중국발 변수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도시 봉쇄령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국내 면세점의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줄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내 통관 강화 등의 이유로 면세 수요가 2분기까지는 힘들 것이란 다소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면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1.65%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이츠 한불도 1.45%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현재 3%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전설은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오늘 강한 상승을 연이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우크라이나의 올봄 곡물 파종 면적이 러시아 침공 이전보다 750만 헥타르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한국 유리공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캐모는 SK 바이오사이언스발 호재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력한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WTO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죠. 호반건설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에서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4%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1,7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TJ미디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 지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즉시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전 폐지를 적극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6% 급등 가져가주고 있고요. 8,2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SL바이오닉스가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이 이번 주 내로 마리화나 합법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L바이오닉스는 미국 CMS 센트럴과 의료용 대마로 자동 판매기 공동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수급 포착 시간에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급 상황까지 좀 알아보고 왔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눈에 띄고요.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설명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2차 전지 업종과 또 5G 업종이 오래간만에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하방이 좀 견조한 가운데 업종과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테슬라 생산 능력 관련 기대감과 이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 등의 이번 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이런 주가 상승세가 시장
시장 내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업종 내에서는 LNF가 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의 이런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연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은 드렸지만 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가 올해 글로벌 기준으로 연 200만 대 수준까지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 또 10년 뒤에는 연간 2천만 대 수준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테슬라 CEO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그간 발언에서 언급했던 이 생산 능력에 대한 계획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다시 한번 이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뭐 LNF, 또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에코프로 BM 등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5G 관련 업종 역시도 그간 오랫동안 주가 조정을 좀 받아왔었던 이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이 5G 업종 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런 국내의 5G 투자 본격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호실적을 기록한 업체들이 좀 많이 속해져 있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 그간의 우려감보다는 향후의 기대감과 나쁘지 않은 실적 체력 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업종 내에서 HFR이 좀 단연 업종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이 5G 투자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좀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HFR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해서 올해 이미 2천억 원대의 수주를 확보를 했다라는 점,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확보한 가운데 미국과 또 그리고 국내의 투자 본격화로 이 무선 사업부의 매출 급증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HFR이 이런 급등을 통해서 5G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좀 완화시키는 모습, 또 거기에 오랜 기간 눌려왔던 주가에 대한 이런 저가 매수세도 다시 한번 유입시키면서 오래간만에 오늘 HFR과 뭐 KMW,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등 관련주 대부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하루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그동안의 조정을 이제는 좀 만회하면서 테슬라 기대감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포착하신 특징주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LNF 다시 한번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 직전 고점 수준인 20만 8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22만 7천 전후에 이런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그러니까 차트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작년 11월 25만 5천 원대의 이런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흐름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이 테슬라의 생산 능력 증대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의 생산 능력 증대는 이 우리 업체들 가운데 LNF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생산 캐파 지속에 따른 이 양극재 수요 기대감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같은 요인 등의 뭐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다 계속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진짜 현재로서는 LNF 뭐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높은 멀티플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유효할 것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LNF에 대한 관심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생산 능력 기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LNF, 오늘도 특징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부착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마켓 로드맵 순서로 가볼 텐데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그리고 주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곡물 가격들의 상승으로 곡물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낙관론이 네. 지금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곡물과 사료 관련주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죠. 네네. 관련주 흐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뭐 최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화회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뭐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이제 그 양쪽이 폭격이 격화되면서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종전 때까지 뭐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종전이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파종 시기입니다. 밀이 파종이 되는 시기가 보통 이제 3월에서 4월 말까지가 지금 파종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뭐 3월 달 파종은 일단 못한 상황이고요. 4월 달 파종이 과연 진행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마 국제 곡물 가격은 좀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뭐 세계 6번째로 이제 밀 생산량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세계 4위의 밀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이 지역에서 밀 생산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또 곡물 가격 자체가 좀 급등할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곡물 가격 자체가 뭐 이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최근 올 연초 대비로 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뭐 50% 넘게 지금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지금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승세는 아마도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3월에 파종도 못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네. 이전에 7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도 거래 정지인 상태인데 이 많은 사료 곡물 관련주들 중에서 현대사료가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배경이 뭔지 좀 전해주세요. 네, 뭐 현대사료 하면 이제 뭐 사료가 이제 회사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영권에 관련돼서 뭐 대주주 지분을 뭐 양수와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양수도한 회사를 본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인수한 회사는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그런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두월물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름이 바뀐 그런 건데요. 지금 이번을 통해서 아마 우회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가 항암 백신인 오레고보맘이라는 이제 그런 물질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임상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이제 암에 관련돼서 개선 이제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항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난소암에 관련된 이제 임상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임상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도 주가에 지금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마음을 비우시고 보지 않으시는 게 더 낫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등락 같은 경우는 뭐 회사의 실적이 뭐 지금 가시적인 건 아니고요.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로 아마 뭐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곡물 가격 상승이 우리는 체감상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세계 식량 계획 유엔에서는 현재 식량 위기가 참사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몇 국가에서는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식량 문제로 참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식량난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지금 식량 부분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밀을 많이 지금 사용하는 지역이 뭐 유럽 지역하고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좀 사용량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사용량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산 밀의 비중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소련 시대에서부터 소련이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밀 수입량의 85%가 우크라이나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도 81%가 우크라이나산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그 여러 지역들인데 우크라이나산이나 러시아산 이제 밀이 좀 많이 뭐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 식량 기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에서 밀을 공급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저개발 국가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산 이제 밀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최근에 이제 양측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거의 뭐 중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수출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국제 가격이 상당 부분 올랐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밀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기존 물량의 한 절반 이하의 물량밖에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계 그 식량 기구에서도 밀을 일단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개발 국가의 지원 물량도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한 1,300만 명 정도가 지금 식량난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 이제 식량난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식량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2010년이죠. 뭐 그 중동 지역에 그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촉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 이런 식량난에 대한 그 단순히 식량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나 뭐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우크라이나의 파종이 계속 좀 지연이 돼서 올해 만약 파종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량난은 단순히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식량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른 종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게 됩니다. 근데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수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식당 가면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네네. 연어 공급이 좀 어렵다는 네, 그렇죠. 안내문을 보기도 했었는데 수산물은 저희도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곡물이나 수산물 가격의 급등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수산물 자체가 최근 가격등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건 단순히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일단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고급 어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참치나 연어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가격들도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외 원양 어선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들 쪽으로도 뭐 실적이 작년에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발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수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확대가 되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파급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연어 같은 경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네. 해서 뭐 일부 뭐 횟집에서는 연어를 빼는 경우도 뭐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뭐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연어 같은 경우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근데 노르웨이에서 들어올 때 그 시베리아를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상공을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러시아 상공이 지금 이제 봉쇄가 되면서 지금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련된 비용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산 이제 수산물에 대한 수입도 상당 부분이 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이제 퇴출이 되면서 일단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이제 결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이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상황은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종전이 된다라고 해도 러시아가 뭐 경제 제재를 바로 뭐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 경제 제재가 계속 한동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산물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급 어종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요 증가 부분도 뭐 계속 전쟁과 무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산물 가격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서 현대사료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요. 이 곡물, 비료, 사료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네, 요즘에 뭐 최근에 들은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곡물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상당히 부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아마 관련된 주가도 계속 좀 출렁감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 내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파종 관련돼서 만약 4월 말까지 뭐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우크라이나 쪽의 파종은 상당 부분 뭐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곡물 가격 상승세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곡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마 판매 가격으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배합사료나 뭐 비료, 그다음에 뭐 농기계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마 비료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곡물 생산량이 이제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 곡물을 생산량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비료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뭐 판매량이 증가할 거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된 판매 가격도 증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판매량도 증가하고 판매 단가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도래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남해화학하고 그다음에 효성 ONB라는 종목, 이제 두 종목을 하면 조금 뭐 둘 다 이제 그 비료 관련 종목인데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복합 비료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납품하는 물량의 한 절반 대부분을 이제 농협에 납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납품했던 가격보다 올해 납품했던 가격이 아마 70% 높은 수준으로 지금 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비료의 원자재, 특히 뭐 그 천연가스나 아니면 뭐 칼륨, 그다음에 인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들이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기에 아마 추가적인 비료가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효성 ONB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의 유기물 비료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효성이라고 그래서 뭐 효성그룹의 그런 계열사는 아니고요. 그와는 별도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친환경 비료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두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떠한 이제 유기물을 발효를 해서 그 발효된 것을 통해서 이제 비료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친환경 농법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커져가면서 관련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 OMB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쟁도 전쟁입니다만 이렇게 곡물이나 비료 가격의 상승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전략들 챙겨드렸으니까요. 꼭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확실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보면은 5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0.5%포인트가 한 70%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전 금리 인상 국면이었죠. 2015년 12월 달부터 시작된 한 1년간을 보면은 당시보다도 현재 속도가 4배 정도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구 소비재나 주택 관련해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는 2.9% 전후까지 떨어지고요. 내년도에는 2.1%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고요.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제 선물 시장에서 확률이 70%로 본다는 점은 시장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막상 5월과 6월 달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주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예상되는 GDP 수치들도 확인해봤는데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경제 활동을 좀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경제 지표도 있다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경기 선행 지표로 보이는 부분들이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가 되는데요. 현재는 공급망 훼손 문제가 빠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바닥에서 탈출한다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월 달 제조업 미국의 PMI를 보면 58.5로 개선이 됐습니다. 생산이나 신규 수주, 고용이 개선이 됐고요. 또 기업들의 재고도 늘기 시작했고 공급자 납기도 대폭 단축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든지 유가 상승, 또 여기에 따른 공급망 훼손 문제로 인해서 경기를 좀 안 좋게 봤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서 기업들이 출하를 늘리기 시작했고요. 고용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 가격 인상 속도도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빨라진다는 점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찾아와도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급망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망이 밝은 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이동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200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월간 주가 지수 등락률을 보면은 4월 달이 플러스 3%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9년간만 보더라도 연속 4월달 증시는 이례적일 정도로 상승장이 펼쳐져 왔는데요. 이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를 상당히 좀 밝게 보는 그런 모습이 강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4월달에 주가 반등이 빠르냐 그리고 고점을 벗기느냐는 문제인데 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S&P 500 기업들의 예상 그 PER 같은 경우를 보면은 19배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올해 초에 20배 연점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실적 부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장기 금리가 연말에 2.7%까지 오른다면은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 전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적정 주가는 4,300에서 4,500 정도가 정상이기 때문에 5월달에 4월달에 주가가 반등이 들어가면 5월달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라든지 그리고 경기 방어주 쪽의 그 포트폴리오 변경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시사가 됩니다.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빠르게 하거나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에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자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각종 경제 예측 기관이라든지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유나 식량 가격 급등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소비자 물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서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정석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교과서적인 그 분석대로라면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금도 현물뿐만 아니라 ETF 상품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이에도 원유나 곡물 같은 상품 ETF에 투자하는 형태로 자산 운영을 이제 바꾸시는 전략도 최선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니면은 주식과 관련해서는 자원 관련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종합상사 그리고 자원 관련주, 부동산 기업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정학적 위험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은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화 예금이라든지 달러로 거래되는 글로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좋은 투자 상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학개미들이나 국내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이나 금, ETF 쪽으로 보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안전자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진국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이직 시대가 됐다는 건데요. 운수나 제조, 건설, 서비스 관련과 같은 현장 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늘다 보니까 임금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령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기 퇴직을 한다든지 재택근무로 방향을 돌렸고요. 또 반면에 이민과 관련된 신규 수요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망의 재조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제조 거점들이 회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인 것은 1970년도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사업 구조도 전환이 되면서 이런 그 구조 조정도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생산성 침체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의 실적 호전이 계속 뒤따른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 2년만 고생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화랑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이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강경 노조가 투쟁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또 어떤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될지 국내 시장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까지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가계 빚이 4,500조 원이나 되고요. 자영업자들의 빚은 177조 원이나 됩니다. 채무가 자기 증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산 기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억제한다면은 아무래도 원화 약세, 또 물가 상승, 또 실질 소득까지 감소하는 경제가 마이너스 현상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처럼 산업이나 고용 구조를 신속하게 전환시키는 문제, 노동 이동에 대한 벽을 낮춰주는 문제, 그리고 AI나 바이오 헬스, 원전, 우주항공, 미래 모빌리티와 같이 미래 혁신 산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정 건조나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공무원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세금 먹는 한마와 관련돼서 정리를 할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변화가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또 3월 제조업 구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품 조달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발표된 내용 한번 알려주시죠. 네, 3월달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5개월 만에 5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0.7%포인트 이례적으로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49.5로 나왔습니다. 또한 비제조업 지수도 48.42로 2월 달보다도 3.2% 정도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7개월 만에 중국 경제는 서비스업까지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신규 수주, 종업원 수도 줄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문제도 있겠고 또 춘절 뒤에는 여름철을 성수기를 앞두고서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이게 늘어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환발해 지역, 주강 삼각지에서 장강 삼각주까지도 기업들이 코로나로 락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4월 달에 발표되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익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락다운 문제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상당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이밭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